안녕하세요. 오늘은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 사업 지원 계획 공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11월 8일 날 이 지원 사업이 발표가 됐고, 모집 기간은 11월 28일까지입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모르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중진공에서 주관을 하고 있고 관리를 하고 있고 총 5천만 원을 지원해 준다고 혁신바우처 광고에는 많이 뜰 거예요. 저희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주로 물으시는 질문이, 야 그러면 5천만 원을 어디에 쓰며 어떻게 지원을 해 주냐, 그 다음에 지원은 어떻게 하냐, 이런 어떤 질문들을 많이 해주세요. 공고에 자세히 나오긴 했는데 집중적으로 좀 몇 부분만 설명을 해드릴게요. 중소기업 혁신 바우처는 제조업을 대상으로 이 제조업이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는 지원 사업입니다. 제조업이어야만 해요. 그리고 그 5천만 원이라는 금액에 대해서 혹하실 테지만 제가 그 금액을 어떻게 쓰는지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보통 혁신 바우처는 일반 바우처, 중대재해 바우처, 탄소 중립 바우처, 이번에는 재기 컨설팅까지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볼 것은 일반 바우처예요. 일반 바우처. 왜냐? 저희 회사에서 할 수 있는 게 일반 바우처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스마트 솔루션이라는 회사고, 그 다음에 영상 제작, 홈페이지 제작, 디자인, 그 다음에 홍보 광고까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혁신 바우처에서 다 그걸 쓸 수가 있어요. 자, 보시면 신청 기간은 11월 8일부터 11월 28일까지고, 절대 근데 28일 날 하면 이게 여기 나왔네. 홈페이지 이게 서버가 막혀가지고 될 수 있으면 27일날 26일날까지는 진행을 하셔야 조금 안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신청은 어떻게 하냐? 혁신 바우처 플랫폼인 이 주소에 가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이 신청을 하는 방법은 제가 이따가 설명을 해 드릴게요. 그리고 혁신 바우처는 물론 이제 중앙에서 관리를 하지만 관할 구역 이 소재지에서 다시 중점적으로 다시 관리를 합니다. 그 다음에 좀 주의하셔야 될 게, 뭐 다른 거는 읽어보시면 금방 아시겠지만 타 정부 지원 사업과 과업 내용이 중복이면 신청이 불가합니다. 그리고 이제 일반 바우처에 대해서 설명을 할게요. 저희는 이거를 할 거니까. 매출액은 평균 3년 평균이에요. 120억 원 이하의 소기업. 자, 120억이 넘어가면은 지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융복함 컨설팅이라고 나왔는데 이거는 저는 설명을 드리진 않을게요. 자, 총 분야는 이거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 자, 총 분야는 컨설팅, 기술 지원, 마케팅 요 세 개를 지원하실 수 있어요. 이 세 개 중에서 여기 있다. 분야별 한 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하며 했잖아요. 분야가 3개니까 분야별 하나씩 총 3개의 프로그램을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되고 요 중에서 하나를 골라야 되고 이건 하나밖에 없죠. 해서 금액이 총 5천만 원까지 지원을 가능한다. 근데 왜 5천만 원이냐? 보시면 지금 요거는 이제 마케팅에서 제가 브랜드 지원을 골랐어요. 그러면 2천만 원이죠. 그 다음에 예를 들면 시제품 제작을 골랐어요. 그러면 3천만 원이죠. 그럼 총 5천만 원이 되잖아요. 이 5천만 원까지 지원을 가능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를테면 디자인 개선에서 제가 1,500만 원을 골랐어요.
그리고 IP 기반 기술 사업화 1,500만 원을 골랐으면 3천만 원을 지원을 받는 거예요. 나머지 2천에 대해서 또 막 뭘 주고 그러지 않아요. 처음에 이 사업 계획서를 쓸 때 요거를 이제 지원을 받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자, 근데 여기서 이제 하나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어요. 요 한도는 정부 지원금 기준 신청 지원 한도를 의미하며 최대 5천만 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제가 표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은 표를 보기 전에 이 다음을 봅시다. 보시면 뭐 이거는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자, 이거는 자기 부담 비율이 있어요. 자, 3억 원 이하 매출인 경우에는 정부 지원 비율이 85%, 75%, 65%, 45% 이렇게 3억, 10억, 50억 이 기준에 따라서 이 정부 지원 비율이 달라져요. 자기 부담 비율도 달라지고. 그런데 5천만 원을 이 두 개로 나누는 게 아니고 정부 지원 비율은 요거지만 금액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총 금액의 85%가 5천만 원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총 금액이 75%가 5천만 원이 되고 총 금액이 65%, 45%가 5천만 원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45%에 해당하는 금액이 5천이니 100%에 해당하는 금액은 더 크겠죠. 그거를 계산한 식이에요. 지원금은 똑같아요. 최대 지원금, 일반 지원금이 아니라 최대 지원금 똑같아요. 똑같은데 3억 이하는 그러면 정부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자기 부담률이 작았잖아요. 그러니까 총 금액이 작겠죠. 요거 같은 경우 45%가 5천만 원이에요. 45%에 해당하는 금액이 5천만 원이고 55%에 대한 금액이 자기 부담금이에요. 그러면 합치면 1억이 넘습니다. 물론 이제 120억, 50억과 120억 사이에 해당하는 회사에 대해서 요렇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자기 회사의 평균 매출액을 보고 나서 그 구간에 따라서 어느 정도 내가 자기 부담금을 입금을 해야 되는지 약간 그런 식으로 생각을 계산을 해보면 됩니다. 자세한 계산이 필요하시면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 이거는 좀 한쪽으로 치워놓고, 그럼 이제 이해 가시죠? 여기까지 이해 가셨으면 이걸 보시게요. 이걸 보시면, 자, 홍보물 제작에 우리 매출이 3억이라고 칩시다. 3억. 그럼 홍보물 제작에 2천만 원을 쓸 수 있다는 것은 여기에서 2천만 원을 쓸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아까 3억 이하는 15%였다고 했죠. 자, 우리가 홍보물 제작하는데 2천만 원이 들었어요. 뭐 영상도 있고 홈페이지도 있고 브로셔 카탈로그도 있겠죠. 그러면 자기 부담, 그러니까 이게 이제 85%에 해당하는 거였으니까 자, 총 금액은 2,352만 9천 원까지의 금액으로 결과물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중에서 2천만 원을 정부가 지원을 해주고 352만 9,412원은 이제 본인의 그 자기 부담, 자기가 입금을 해야 되는 금액이에요. 이해 갔죠? 근데 매출이 50억이 넘었다. 매출이 예를 들면 50억이 넘었다. 그러면 아까 50억하고 120억 사이는 자기 부담금이 55%였어요. 그러면 총 4,444만 4,044원에 해당하는 결과물을 만들 수 있어요. 이 중에서 자기가 이만큼 부담하고 나라에서는 이만큼 지원해주겠다. 요 금액이에요. 이 금액이에요. 그래서 매출에 따라서는 지원은 똑같지만 매출에 따라서 이 만들 수 있는 최대 금액이 똑같다는 거죠. 아니, 다르다는 거죠. 회사마다. 물론
뭐 나는 그러니까 이거보다 더 해당하는 뭐 2천 여기에 이 구간에 해당하는 사람인데 3천만 원어치의 그 홍보물을 만들고 싶어요. 그럼 2천을 지원받고 나머지 1,000만 원에 대해서 자기가 부담을 하면 됩니다. 더 부담하는 거는 괜찮아요. 이해 가셨죠? 근데 이제 계약은 이제 부담률에 따라서 진행을 해야 되겠죠. 자, 바우처 이용 절차는 이렇게 되고, 보통은 이렇게 되는 것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많이 문의도 하시고. 그 다음에 요건 있어요. 예외가 하나는 있어요. 뭐냐면 바우처 협약 금액 한도 내 잔액이 있을 경우 분야별 한 회 추가 가능.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아까 분야별 하나만 쓸 수 있다고 했죠. 근데 썼는데 이게 제가 2천만 원을 안 쓰고 뭐 더 작게 썼어요. 그래가지고 어찌어찌 해서 금액이 남았어요. 남았으면 여기에서 내가 광고 지원으로는 한 번 더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거를 다 썼잖아요. 다 썼는데 금액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은 더 쓸 수 있다. 잔액이 남았을 경우에 이거 우리가 하다 보면 마케팅에 얼마 이렇게 남는 경우가 있어요. 간혹 가다가. 자, 이렇게 되고 뭐 나머지 서류 신청 서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잘 준비하시면 되고 요런 이제 그 좀 플러스 되는 서류 같은 것도 잘 준비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중대재해 예방 바우처가 있고 뭐 탄소 중립이 있고 재기 컨설팅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저희 스마트 솔루션은 이 마케팅의 홍보물 제작 광고 지원 요거를 진행하는 업체예요. 저희는 컨설팅 업체가 아닙니다. 자주 물어보시길래 이렇게 저희가 대신 저희도 모르는 게 있잖아요. 물어보고 중진공을 물어보고 대답도 해주고 하다 보니 이제 설명을 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하나 추가된 부분이 있어요. 추가된 부분이 뭐냐면 사업계획서 중에서 쭉 보시면 이 희망 수행 기간이라는 게 새로 생겼어요. 이건 저도 처음 봐요. 그래서 이제 마케팅 부분 보통 이제 저희는 여기에 해당하는 거니까 여기에 스마트 솔루션을 적어 주시면 조금 더 감사드리겠죠. 플랫폼 내 등록 여부, 자 등록돼 있다라고 이제 체크를 해주시고 이 순위를 꼭 적어야 되는지 안 적어도 되는지 이건 선택 사항인지는 이건 제가 아직 확인이 필요해요. 이걸 제가 물어보려고 했다고 못 물어봤는데 일단 1순위는 무조건 이걸로 적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이런 서류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제가 신청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아까 그 신청서에 혁신바우처 플랫폼 주소가 있었죠. 그 주소로 들어오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물론 팝업 몇 개 뜨는데 그건 무시하시고 이렇게 나오실 거예요. 근데 여기서 회원 가입을 하셔야 돼요. 회원 가입을 하시고 로그인을 하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뭐 회원 가입까지 굳이 가르쳐 드리진 않을게요. 그 다음에 여기서 사업 신청을 하시게 되면 자 사업 신청을 누르시면 이렇게 뜹니다. 수요 기업 신청 이 지원을 받는 거니까 수요 기업이겠죠. 그래서 수요 기업 신청을 누르시면 먼저 이게 뜰 거예요. 이게 일반을 누르시면 선택하기를 누르시고 평가 대상 선택에서 이제 본사랑 지사가 뭐 여러 개 있을 경우에는 이게 몇 개 뜰 거예요. 그냥 본사로 하시는 게 나아요. 뭐 어떤 근거는 없지만 자 선택하시고 평가 관할 지역 본부 선택
저는 이제 충청도로 돼 있어서 이렇게 돼 있지만 뭐 자기 지역에 해당되는 게 뜰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선택하기를 누르시면 이제 처음에 사업 계획서, 사업 신청을 할 수 있는 이 플랫폼으로 이동을 합니다. 페이지로. 자,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아까 신청하기를 누르시면 수요 기업 신청 일반 바우처 요거 보시고 그 다음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요렇게 입력을 하시면 돼요. 사업자 등록 중에 표시된 업종이 제조업입니까? 예 누르시고 하나라도 대상 해당됩니까? 보시고 예인지 아닌지 선택하시고 저는 아니요. 이제 자가 진단 단계로 이동합니다. 다음 단계 이렇게 누르시면 쭉쭉쭉쭉 해서 신청을 할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가장 기본 지원 사업에 대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가장 기본이 수출 바우처도 마찬가지겠지만 공인인증서 꼭 준비해 주셔야 됩니다. 자, 이거를 나중에 했다가 안 된다 된다 해버리면 이제 방법이 없어요. 그 전날 막 이래버리면 실제로 다 준비해 놓고 이제 서류까지 싹 준비해 놓고 전날 안 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지원을 못한 경우도 없을 것 같지만 꽤 많습니다. 자, 이렇게 지원을 하시면 되고, 자, 여기서 이제 마지막 지원을 하실 때 여기 이제 사업계획서, 자, 페이지가 여기가 이제 16페이지네요. 자, 별첨 1로 되어 있고 일반. 그래서 혁신바우처 사업계획서를 써야 되는데 회사 연역, 경력, 주요 거래처, 주주 현황 최대한 자세히 성실하게 적어주세요. 그래야 좋습니다. 자, 주요 생산 제품 및 보유 기술, 바우처 사업 참여 이력 및 사업화 진행 현황, 뭐 수행 과제명, 희망 수행 기관, 과제 개요, 필요 이렇게 쭉쭉쭉 나와요. 그래서 어디까지 쓰시면 되냐? 19페이지까지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서식이는 안 쓰셔도 돼요. 여기는 다른 융복한 컨설팅이나 뭐 다른 거를 지원하실 때 쓰시면 돼요. 일반 바우처 선택하실 때는 중대재해 바우처나 일반 바우처 선택하실 때는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적다 보니 이게 우리가 사업계획서라는 게 물론 쉬운 일이 아니에요. 물론 쉬운 일이 아니고 참 어려워요. 물론 여기에 이렇게 뭐 이런 가이드가 있습니다만 이 가이드를 보고 적는다는 게 안 해봤을 때는 참 힘들어요. 그러니 저희한테 연락을 주시거나 전화를 주시거나 뭐 메일을 주시면 저희가 필요성 이제 아이템을 들어보겠죠. 지금 우리 대표님의 회사가 무엇을 생산하거나 어떤 장점이 있거나 어떤 제품이 있거나 그런 기술이 있거나 먼저 들어보겠죠. 들어보고 나서 이런 좋은 제품이 있는데 그 제품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라고 이제 전화로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추진 내용에 대해서는 이렇게 추진하면 됩니다. 이 제품, 이 아이템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라고 먼저 물어볼 거예요. 물어보면 현재 이렇게 하고 있다라고 이제 대답하시겠죠? 그러면은 그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는 법을 제가 좀 말씀드릴 수는 있어요. 그런 부분은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당연히 이 사업계획서 전체 내용은 대표님이 가장 잘 하시고 회사에서 가장 잘 아시겠죠. 하지만 정리하는 부분, 내용을 다 썼을 때 그걸 예쁘게 정리하는 부분은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내용을 적어야 될지 어떻게 말을 풀어가야 될지 모르겠다. 그것도 이제 저희가 전화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혁신바우처 추진 일정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아요. 이게 우리 생각 같아서는 뭐 홈페이지 만드는데 뭐 한 2-3달이면 될 것 같다 해서 딱 3달만 해놓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면 이게 이제 자부담을 내야 되는 시기도 있고 그 다음에
뭔가 협약을 맺어야 되는 시기도 있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일정이 그렇게 빨리 나오진 않습니다. 딜레이가 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넉넉히 잡아 놓으시면 참 좋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이제 수요기업에서 자부담을 내고 국가 지원 사업이 발생이 되면 여기 혁신 플랫폼에서 우리 그 사이버머니처럼 이 금액이 발생이 됩니다. 발생이 되면 이제 그 금액을 가지고 여러 그 수행기관에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마케팅은 물론 이제 저희한테 해주시면 좋겠지만 다른데 하고 싶다 하시면 여기 이제 수행기관에서 누르시고 어떤 것들이 있는지 메뉴판 같은 것도 보시고 뭐 예를 들면 서울이다. 서울에서 어떤 프로그램이다 라는 거 이제 검색을 해 보셔서 고르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기왕지사 해주시는 거 저희한테 해주시면 더 낫습니다. 자, 모르시는 거 있으시면 저희가 번호 올려 놓을 테니까 저희한테 연락을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